자, 그러면 이제 작화 얘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LS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설정할 때 얘를 P02로 하고 얘를 P03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LS 이걸 1으로 바꿔주시고 P02로 해야 되겠죠? P02 LS1 그 다음에 P02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LS2 P03 이렇게 바꿔줘야 맞죠? 우리가 LS1이 P02 LS2가 P03 그 다음에 P20하고 21은 P22 정방향인데 문자로 표현하자면 MCF라고 표현됐던 것 같아요. MCF 그 다음 얘는 MCR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스위치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스위치가 아니고 램프로 돼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동하는 대상이 어디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보조 화면에 보시면 보조 화면 1, 2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비트, 부품, 직선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HW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에서 200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대상은 보조화면에 2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 직선이 있죠 이거 얘를 클릭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얘가 비트 부품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창이 떠요. 일단은 만드는 거는 됐고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값만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22 이제 온이 되게 되면 되고 온이 되고 이건 특히 의미는 없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위치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치 디바이스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00이거든요. 0이었을 때 200이었을 때 0일 때는 가장 왼쪽 그 다음에 200이었을 때는 가장 오른쪽이라는 얘기고요. HW이라고 하는 이 워드 값이 0에서 200까지 증가할 때 움직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대상은 여기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데 이 대상의 왼쪽 위라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이 있으면 왼쪽 위니까 여기가 기준이 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됐고 그다음 그러면 2번 보조화면 2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화면 2번에 있는 것은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게 보조화면 2번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전체 육면체를 만들어서 얘가 인식을 해서 왼쪽 모서리 얘가 기준이 돼서 아까 이렇게 직선 그려져 있었잖아요. 거기 직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얘가 기준이 돼서 이 직선을 따라간다. 여기가 0, 여기가 200일 때. 그럼 0일 때는 이렇게 있고 200일 때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동쪽 계속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애니메이션 할 때 같은 걸 구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기본 화면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돼요. 아까 이미지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동그라미 그려도 되고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걸 따라하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확인할 거는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이 HW000은 어디에 있느냐? 이 HW000은
HMI의 내부 메모리예요. HMI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PLC에서 D나 워드 디바이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얘가 0번에서부터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0번을 쓴 겁니다. HW0. 이거는 HMI에 있는 메모리다. 자,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선 지금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HW라고 하는 이 값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 눌러주시고요. 어디냐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을 띄워주시고요. 프로젝트라는 창에 보시면은 여기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스크립트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C 언어처럼 어떤 언어를 가지고 동작시키는 기능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코딩 같은 거죠. 갖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레더도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프로를 레더도로 이렇게 짜는데 이거를 C 언어 형태로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예요. 그냥 그런 것도 하시고 일단은 여기 스크립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크립트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그 슬래시는 주소문이에요. 주소문. 주소문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의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 x 이거는 얘가 쓰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p20이라고 하는 x는 비트를 얘기합니다. 비트. p20이라고 하는 비트가 1, 즉 온이면 이란 뜻이거든요. 온이면 p20이 온이면 그리고 또 phw이 200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보다 작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얘고, 이 p20이 온이라면 얘가 얘예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면 hw를 2를 더해서 해라. 이게 increase하고 같습니다. inc hw0 이거하고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두 개 다 만족을 한다면 inc hw0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스캔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막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 이 조건이 20보다 작다면이라고 조건을 줬잖아요. 그래서 200보다 작다면. 그래서 200이 되면 얘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얘가 동작 안 하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까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P20이 온이면 200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LS1을 만들어 놓고 LS2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러면 P20이라고 하는 것이 온되는 조건은 이게 정방향이잖아요. P20이 정방향이 온이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언제까지가? 200까지만. 이게 끝이니까 200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P21이 온이 되면 감소하는 명령을 쓰면 되겠지. DC 빼기를 쓰면 됩니다. 언제까지가? 0까지 이렇게. 그럼 좌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런 맥락이에요. 이 언어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한번 해놓고 복사해서 그냥 쓰는 거야.
거의 약간만 온오프냐 이것만 바꿔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숫자만 좀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걸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 얘가 이렇게 쓴대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이 P2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어기의 그 주소기 때문에 여기다가 0번 제어기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제어기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어기가 많았을 때는 여기에 쓰는 그 패턴이 있어요. 제어기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어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작화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려면 무조건 작화를 따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안 쓰고 PLC에서 이걸 짜서 PLC 아까 여기에다가 넣을 때 여기다가 넣을 때 이거 더블클릭 해보시면 얘를 ACW0000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HMI, PLC의 메모리 D 뭐 100이다 이걸 해도 돼요. 그럼 D100을 PLC에서 증가 감소시키는 거지. 근데 이제 PLC에다가 다시 또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얘는 HMI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HMI에는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하고 PLC에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PLC에서 짜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그냥 HMI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단순히 P20을 원하면 전진, P21을 원하면 후진 이거를 우리는 신호만 PLC에서 주면 얘가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불이 들어올 때하고 얘가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스크립트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P21이 온일 때는 후진해라 이거죠. 0보다 클 경우 0보다 클 경우에는 일씩 빼서 저장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0보다 클 때 여기는 200보다 작을 때 제한을 둔 겁니다. 이게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면 그냥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항은 P20하고 P21하고 표현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P20짜리 있죠. P21짜리 있죠. 아 여기다가 21을 넣으면 이게 되는구나. 22를 넣으면 여기 되겠네. 이런 것만 알면 되고 ON이었을 때 이게 ON이라는 얘기입니다. 1이라고 하는 게 ON이고 0이 OFF예요. 얘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1, 0, ON, OFF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대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하는 거 이 문법은 여러분 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약간 응용만 좀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거를 if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어요. 뭐 while문이 어떻고 뭐 when이 어떻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뭐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약간씩 수정을 해서 쓰시고 200보다 작을 경우에 200보다 커버리면은 증가를 시키면 안 되겠지. 200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199에서 동작하고 200에서는 동작 안 하는 거지. 200까지만 가는 거니까 199에다가 1을 더하면 2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200보다 작아야만이 더한다고 했으니 200이 됐을 때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게 하는 거고 현재에는 0보다 클 때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시작하죠. 클 때 1을 빼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0일 때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까지만 가는 거야. 그게 좀 이해가 갈란가요? 한좀 쳐다보세요. 쳐다보다 보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LS1하고 LS2가 불이 켜지는 시점이 있어요. 자 여기 수정 안 했네.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지금 LS4라고 되어 있는데 LS1 수정할 겁니다. LS5라고 되어 있는데 LS2라고 수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HW이 0이라면 무엇을 켜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LS1을 켜야 되잖아요. 0이었을 때. 근데 LS1이 뭐였었지? P2였었죠. P2잖아. LS1은 P2고 LS2는 P3이죠.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걸 왜 이렇게 바꾸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요. HW이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LS1이 여기 있고 LS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DC 모터가 움직이면 얘가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LS1에 있을 때가 0이라는 값이 있을 때고 LS2가 200이라는 값이야. 그러면 LS1에 있을 때 LS1에서 0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LS1을 키면 되겠지. 200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LS2를 키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명령어로 따지면 같다. 0이다. 뭐가? HW 0이라고 하는 얘가 0하고 같을 때는 뭐 한다? LS1을 킨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같다. 뭐가? 200이다. 200하고 HW 0하고 같다면 뭘 킨다? LS2를 킨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야. 우리가 PLC 레더도로 짜지면 레더도로 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언어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HW 0이라면 1로 해라. 그렇지 않다면은 0으로 해라 이 말이잖아. 0이라는 끈을 끄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충 이걸 다 문법을 아는 게 아니고 약간 흐름 맥락만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HW 200이었을 때는 얘를 1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0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썩 어렵진 않죠.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작성하려면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거 갖다가 조금씩 수정해서 쓰는 거는 좀 낫다라는 거야. 그 주소만 잠깐 좀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HW이 0이었을 때는 P2를 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P2를 꺼라. 그 다음 HW 200이었을 때는 P3을 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P3을 꺼라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문맥상 얘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돼. 여기에 대해서 안 되시는 분 여러분들 안 하고 그냥 엎어져 자고 있으면 안 돼. 맨 뒤에 그럼 나중에 몰라 이거 언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곤란하다는 얘기지. 이게 들으면 봐. 근데 저거 램프 그냥 일반 램프 같은 거는 저거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이게 저기 밑에 있는 게 램프 불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S1, LS2 킹으로 저게 우리는 지금 이 작화에서 그 여기 얘와 얘를 켜고 끄고 하는 거 이거는 하드웨어에 속하잖아요. 얘가 켜질 때는 얘가 완전히 왼쪽으로 갔을 때 켜지는 거고 얘가 켜질 때는 완전히 오른쪽에 갔을 때 켜지는 거야. 즉 하드웨어에 관한 것을 여기서 만드는 거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그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 PLC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하드웨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걸 만들어 놓고 접점을 다 연결을 해서 PLC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고 빌더에서 하드웨어를 역할을 하게 하고 PLC 프로그램에서 하겠다는 얘기야. 실제 하드웨어가 없는데 가상의 XP 빌더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은 PLC에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PLC에서 얘가 뭐 MC가 켜지면은 뭐 램프가 켜지게 하고 시그널 램프가 켜지게 하고 하는 거 했었잖아. 그거는 PLC에서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서 그걸 구현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졌네. 그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P00하고 P01 스타트 스위치하고 스톱 스위치가 없는 거네. 그죠? 거기다가
시그널 램프 3개, 아니 2개에다가 레드 램프 하나, 그 다음에 TH가 뭐였죠? 열동형 계전기. 그게 없는 거잖아. 그걸 여러분들 추가를 하시면 되겠지. 자, 스톱 스위치 추가해 볼까요? 자, 스톱 스위치 추가해 볼게요. 스톱 스위치는 눌렀을 때 멈추게 하는 거니까 스톱 스위치 비트 스위치로 해서 P00 만들고, 이것도 푸시 버튼이죠. 그 다음 램프 만들었고, 자, 얘가 ON이 되면 멈추는 거니까 그냥 신호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P00 STOP 뭐지? 굵게 가운데 확인. 지금 잠깐만,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네. 이거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아까 작화해서 만들었던 거 있죠? 그냥 가져오죠. 그거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지금 기계를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놔두고, 일단은 공통사항에서 기종이 같은지 볼게요. 다행이네요. 이게 기종을 내가 왜 체크했냐면, 이게 다르면 배율 이동을 해야 돼. 이게 HMI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HMI 크기가 다르면은 확대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확대 축소를 안 해도 되거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작업한 작화 있잖아요. 그거를 열어서 그 베이스 화면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돼. 그럼 집어 넣겠습니다.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회로도에 있는 거 그대로 클릭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보면은 화면이죠. 화면에 보시면은 베이스 화면이, 기본 화면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 화면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 화면이 하나가 추가됐죠. 이렇게. 얘는 이 화면이고, 기본 화면은 이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 그럼 아까 작화했던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아까 작업했던 거 열어가지고, 이거 시퀀스 있잖아. 이걸 열어서 그 화면을 복사를 해. 얘를 다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베이스를 통째로 복사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화면을 복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얘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클립보드에 있는 기본 화면을 붙여넣기 하시겠습니까? 예. 붙여넣기 할 번호를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3번으로 하죠. 그래서 3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기본 배경 이미지는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배경 이미지는. 그래서 배경 이미지는 따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에서 배경 이미지는 따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경 이미지 붙여넣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배경 이미지하고 버튼들이 다 굴러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스 1번은 필요 없네요. 베이스 1번에다 하려고 했는데 베이스 1번이 아니라 지금 3번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1번은 우선 지우겠습니다. 정신 없으니까 1번을 일단 지우고, 그러면 2번하고 3번인데요. 3번 이름을 바꿀 수 있나? 이름 바꿀 수 있겠구나.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1번, 이게 1번이고,
2번이 얘가 2번이야. 얘가 1번, 얘가 2번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바꿨고 1번이 이제 기본 시작 화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1번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기본 시작 화면으로 설정을 해서 시작 화면을 1번 기본 화면으로 해놓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얘가 기본 화면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스톱 버튼을 누르면 스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동 버튼을 누르면 기동하는 거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정지하는 건데 LS1하고 LS2가 아까 얘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야. 얘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일이 LS1을 켜주고 꺼주고 하지 않아도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현재 이 이미지가 여기하고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 화면에 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그걸 옮기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이 기본 화면을 내가 온 했을 때 그치. 지금 인터넷 되니까 배경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겠죠. 제가 카톡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지. 응? 아까는 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아니고 베이스 2번 얘가 없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못 했었고, LS2나 LS1을 우리가 체크 했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그냥 클릭만 해주면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타이머도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귀도 자동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근데 우리가 시작 화면을 이걸로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클릭하는 버튼이 지금 없으니까 시작 화면을 이걸로 하고 화면 이동 버튼을 만들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이동 버튼 우리가 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여기다 화면 이동 버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화면 이동 버튼을 도구에서 화면 전환 스위치 있죠. 전환 스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1번이니까 베이스 2번으로 가는 이동 버튼을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2번에다가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얘는 1번으로 바꾸고 문자도 1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번 화면이에요. 2번 화면에서 얘를 클릭해서 1번으로 넘어갈 수 있고, 1번 화면에서 얘를 클릭해서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처음 스타트 화면은 얘다. 얘가 1번 화면이 처음 스타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얘가 1번 화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볼까요? 문자열로 여기다가 1번 화면이라고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글자 색깔이 반투명이고 위에 검정 색깔, 초록 색깔, 붉게 가운데 좀 더 커야 되겠다. 자, 1번 화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번 화면이고 얘를 컨트롤 C에서 얘는 2번 화면이라고, 자, 이렇게 줘봤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얘가 먼저 뜨겠죠. 얘가 뜨고 반투명을 하는 거구나. 얘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른 다음에 2번 화면으로 전환해서 2번 화면을 보면 되겠지.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 PLC를 얘는 필요 없죠. 이 시퀀스는 닫아도 되고 PLC를 실행을 시켜놓고 PLC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놓고 작화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서 서로 연동돼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PLC고 이유가 HMI. 이게 되고 일단은 제가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누르고 2번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움직이죠? 가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귀하죠. 복귀가 다 끝나면 멈춰있죠. 내가 스타트를 누르기 전까지는 멈춰있게 된다. 2번 화면이 멈춰있는 거 볼 수 있죠. 1번 화면은 스타트 누르면 다시 전진하죠. 전진해서 온되고 타이머가 동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귀하고 이걸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 P20하고 21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막 눌러서 동작을 시키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지워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거를 한 화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이게 얘가 동작하는 것하고 얘가 동작하는 것을 한 화면에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얘는 사실은 얘는 굳이 카피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이 저렇게 돼 있어서 좀 정신이 없네요. 없긴 한데 적당하게 위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옮겨볼까? 안 옮겨졌네. 좀 정신이 없는데 한번 이 상태에서 동작시켜 볼까요? 이 화면을 이거 회로도를 왼쪽에다가 좀 배치시키고 오른쪽에다가는 얘를 해서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싶어요. 얘를 옆으로 전체적으로 옮겨볼까? 이건 비접점이죠. 비접점을 표현하는 건데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LC는 계속 시뮬레이션 상태고 빌더를 시뮬레이션을 켜서 약간씩 위치 수정을 하면 되겠죠. 스타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눌렀을 때 얘가 갔다가 타이머가 동작되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타이머가 동작돼서 1시 때문에 복귀하고 자,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리미트 스위치가 보이진 않는데 리미트 스위치는 여기에 있는 걸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하고 스타트 스위치 누르면 갔다가 LS2가 온이 되고 타이머가 동작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1시 타이머로 동작시키게 해서 복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타트 누르면 동작 스타트 동작 이렇게 되네요.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있다. 좀 크게 해볼까? 스타트 눌러서 전진하고 밑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밑에 여분이 많네.
밑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왜 밑에가 여분이 없지? 화면이 여분이 없었는데 얘를 이쪽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이 선택이 힘드네요. 그러면은 언두 해볼까? 언두해서 이 크기를 줄이는 건 이 크기요. 줄여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같이 틀려지나? 이게 그 위치 그거에 약간 이제 어긋날 수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대로 옮겨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약간 좀 단돌이 해서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하면은 조금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움직이지네. 뭐가 좀 이상하다.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이제 좀 수정 작업을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 있는 대상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자, 다시 스타트 해보면 여기서 가서 동작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복귀하고 여분이 좀 있긴 한데, 자, 이때 현재 시간 타이머도 한번 여기다 표시해서 얼마 정도가 남아있는지,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표시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갔는데 얘가 동작하지 않고 있으면 타이머가 쭉 변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HMI를 사용해서 화면에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시퀀스를 할 때 이제 어떤 상태인지 좀 한눈으로 이렇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가령 이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를 하거나 또는 TH를 동작을 한번 시켜볼까요? 동작한 상태에서 TH를 동작시키면 그대로 멈추죠. TH가 열동형 계정기죠. EOC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부하를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스타트 누르면 다시 동작을 할까? 안 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반전으로 해놨나? TH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반전으로 해놨나 보네요. 반전으로 해놨는데 여기서는 반전처럼 안 보이고, 지금 끊어진 거죠. 다시 켜야 되는 거지. 이게 연결된 거니까 연결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눌러야 동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연결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톱 스위치가 있는데, 스톱 스위치도 한번 써볼까요? 스타트를 눌렀다가 스톱을 누르면 그대로 정지하네요. 스톱 스위치나 EOCR이나 거의 기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스톱은 여기에 있는 것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TH 열동형 계정기는 자기 유지를 해제하는 용도로만 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스타트 해서 다시 복귀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램프는 지금 RL이면 정지 램프가 켜져 있는 거고, 스타트를 눌렀을 때 정방향이면은 정방향 램프, 시그널 램프가 켜지고, 역방향일 때는 역방향 시그널 램프가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MC의 보조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MC를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갈 거예요. 자, 이게 한시. 한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켜지는 거다. 한시. 순시는 바로 켜지는 거다. 순시는 타이머에 순시가 있고 한시가 있습니다. 접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 순시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순시를 M0로 표현을 했습니다.